절대 이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32,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아이고 박 여사,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에고 김 여사, 혈압도 자꾸 오르고 다리도 퉁퉁 붓는데 병원 가보니까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견과류 챙겨 드시잖아요. 호두 아몬드 매일 한 접시씩 드신다면서요. TV에서 좋다던데 그거 먹어서 더 나빠지진 않았겠죠? 나도 그게 좀 걱정이야.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혹시 그게 문제였나 싶어서 여러분, 방금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젊을 때보다 더 건강 챙겨야지 하시면서 견과류를 듬뿍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나오고 의사들도 권하고 실제로 영양가도 높죠. 그런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신장 기능이 이미 63% 이상 망가져 있어도 겉으로는 티가 거의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28년간 신장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신장이 나빠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신장은 침묵의 장기예요. 아파도 티를 안 내요. 신장이 반 이상 망가진 분들도 그냥 좀 피곤하, 발이 조금 붓는다, 소변색이 진해졌다 이 정도만 느끼시더라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던 신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못 먹는 견과류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 반대로 신장을 지켜주는 좋은 견과류 4가지, 그리고 6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규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스스로 신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작아진 단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해하시고 발이 붓더니 나중엔 병원에서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결국 투석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늘 드시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견과류였습니다. 캐슈넛 한 통, 마카다미아 한 봉지, 이런 걸 TV 보시면서 습관처럼 드셨거든요.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서 건강해지려고 견과류를 드신 거죠. 아이러니하죠? 무턱대고 좋다고 믿고 열심히 드신 그 견과류가 아버지의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없도록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장 건강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 때 유독 많이 붓는다. 세 번째,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졌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 네 번째,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난다. 다섯 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다. 여기까지 해당되시는 거 있으세요? 계속할게요. 여섯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자주 메스껍다. 일곱 번째,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해졌다. 여덟 번째, 입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졌다. 아홉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열 번째, 최근 1년간 체중이 별 이유 없이 5kg 이상 변했다.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공개해서 2개라면 지금은 괜찮지만 예방 차원에서 오늘 내용 잘 들어두세요.
3개에서 5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6개 이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이에요. 이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이 나쁜 건 아니고요.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신장이 100%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받으셔야 해요. 다만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검사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알려드렸냐면요. 신장은 정말 조용히 망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 질환 환자 중 87%가 본인이 신장이 안 좋은 줄 모르고 있었대요. 10명 중 거의 9명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로 발견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작은 신호들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좋은 음식이 60세 이후에도 똑같이 좋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합니다. 특히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필터 역할을 하는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정수기 필터와 12년 쓴 정수기 필터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역화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평균 0.8%씩 감소한다고 해요. 6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이미 16% 정도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뭘 먹어도 잘 걸러내고 배출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같은 양을 처리하는데도 훨씬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젊을 땐 별 문제 없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한 견과류입니다. 아, 잠깐요. 견과류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양과 종류, 그리고 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신장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타민도 그렇고 홍삼도 그렇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몸에 해가 됩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의 뒷정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은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처리하기 힘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자, 지금부터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이거나 다른 걸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견과류예요. 솔직히 저도 젊을 때는 캐슈넛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화 볼 때 팝콘 대신 캐슈넛 한 봉지 들고 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요.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죠. 문제는 몸에 좋다고 믿고 한 번에 여러 줌씩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입니다. 캐슈넛을 비롯한 여러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석회가 수도관에 끼는 것처럼요. 이게 신장이나 요로에서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결석이 되는 거죠. 신장결석 겪어보신 분 계세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과 비교할 정도라고 해요. 실제로 캐슈넛을 과하게 먹다가 옥살산 때문에 신장 손상이 온 사례가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보고됐습니다. 한 환자는 매일 캐슈넛을 한 통씩 먹었는데 몇 달 후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고요. 이 환자가 먹은 캐슈넛의 양을 계산해보니 하루에 옥살산을 정상의 12배 이상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장이 건강한 젊은 분들이 가끔 소량 먹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 그것도 매일 한 줌, 두 줌씩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옥살산까지 계속 들어오면 결석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3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치아가 안 좋아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는데 캐슈넛은 부드러워서 잘 씹히니까 간식으로 자주 드셨대요. 하루에 한 봉지에서 두 봉지까지 드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래요. 처음엔 그냥 담에 걸린 줄 알았대요. 파스 붙이고 참으셨다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죠.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그중 하나가 요관을 막아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 중에 신장 결석 있으신 분 계세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물은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캐슈넛을 매일 그렇게 많이 드시니 결석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고 거기에 옥살산까지 많이 들어오면 결석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분은 결국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결석을 부수는 건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캐슈넛 먹은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TV에서 견과류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많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하루에 몇 알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보통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캐슈넛은 맛보는 정도만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요. 한 번에 꽉 찬 한 주만에 캐슈넛이 잔뜩 들어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마카다미아예요.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싸고 맛있는 견과류죠. 버터처럼 부드럽고 고소해서 한 번 먹으면 자꾸 손이 갑니다. 하와이 여행 가면 마카다미아 초콜릿 많이 사오시잖아요. 선물로도 인기 있고요.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100끼에 718kcal가 넘는 칼로리와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견과류예요. 여기서 잠깐 100끼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마카다미아 한 알이 대략 2쥐 정도 되니까 100끼니면 50알 정도예요. 작은 한 통 정도 되는 양이죠. 그런데 마카다미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TV 보면서 한 통 금방 비우시더라고요. 그럼 1000kcal가 훌쩍 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거든요. 마카다미아 한 통이면 밥 3공기 반을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방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지방이라면서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올레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요. 하지만요, 이게 중요한데요. 60대, 70대의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 혈압, 혈당, 지방간, 그리고 신장까지 모두 같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게 신장 주변을 압박하면서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2.3배 높다고 해요. 게다가 체중이 늘면 혈압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1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단 음식 줄이고 튀김 안 먹고 술도 끊으셨어요. 대신 건강에 좋다는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바꾸셨죠. 하루에 한 통씩 드시면서 이건 좋은 지방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몸에 좋은 걸 먹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체중이 6.3kg 넘게 늘었어요. 바지가 안 맞기 시작하고 허리띠 구멍을 2개나 늘려야 했대요. 그래도 이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셨어요. 건강한 음식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아보니 혈압이 140에서 158로 올랐고 지방간 수치가 나빠졌고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건강을 위해서 비싼 마카다미아를 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나쁜 거 다 끊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카다미아가 나쁜 게 아니라 양이 문제였다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요. 그 환자분이 드신 마카다미아의 칼로리를 계산해보니 하루에 밥 4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 추가로 드신 거였어요. 1년이면 밥 1460공기를 추가로 드신 거나 마찬가지죠.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몸에 좋은 견과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드셨던 거죠. 이분은 지금 마카다미아 양을 확 줄이시고 운동도 시작하셔서 체중이 서서히 빠지고 계세요.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다행히 신장 기능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아주 소량만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요. 한 통을 들고 TV 보면서 계속 집어먹는 행동은 신장뿐 아니라 지갑과 병원비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통 가격이면 한 달 약값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 3번째예요. 양념튀김 강하게 구운 가공 땅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맛 땅콩, 코팅 땅콩, 튀김 땅콩은 더 이상 건강식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들어있죠. 하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땅콩은 이미 가공식품이에요. 기름에 튀기고 소금 뿌리고 설탕 입히고 각종 조미료까지 더해진 상태죠. 이런 제품들은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튀기거나 강하게 구우면서 기름과 탄화물이 생기고 거기에 설탕, 각종 향료까지 더해집니다. 한 봉지 영양성분표를 보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32%에서 43%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봉지 하나예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소금과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가공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혈압도 오르고 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지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Hg 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아서 점점 망가지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술은 끊었는데 안주가 습관이 돼서 맛땅콩을 그냥 계속 먹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맥주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맛땅콩 한두 봉지씩 드시는 거예요? 술 끊은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맛땅콩으로 바꾸신 거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이 경우 혈압과 체중, 콜레스테롤, 신장 수치가 같이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셨대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치킨을 끊으셨죠.
대신 맛땅콩을 드셨대요. 치킨보다는 땅콩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도 건강을 위해서 바꾸신 거였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석 달 후 검사해보니 혈압이 더 올라가고 신장 수치도 나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땅콩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계산해보니 치킨 한 조각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에 두세 봉지씩 드셨으니 치킨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나트륨을 더 많이 드신 거였죠. 게다가 맛땅콩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잖아요. 짭짤하고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죠. 치킨은 기름지니까 한두 조각 먹으면 느끼해서 멈추게 되는데 맛땅콩은 가볍게 느껴지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치킨 끊고 건강한 거 먹는다고 뿌듯했는데 이게 더 나쁜 거였어요? 정말 억울해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땅콩 자체를 악마라 보실 필요는 없지만 봉지 간식으로 나오는 튀김 양념 땅콩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생땅콩이나 볶은 땅콩을 소금 없이 드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설탕, 소금 코팅, 견과 믹스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죠? 꿀 뿌려진 아몬드, 설탕 코팅된 캐슈넛, 달달한 시럽이 묻은 믹스넛 같은 것들요. 겉만 보면 예쁘고 향도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고받죠? 명절 때 이런 거 선물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겨서 오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드시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견과류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워요. 견과류 겉에 설탕, 물엿, 꿀, 각종 시럽을 입힌 다음 소금이나 향신료까지 더해진 제품들이거든요. 작은 봉지 하나에도 나트륨, 설탕, 기름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섭취가 하루 50극을 넘으면 당뇨 위험이 1.8배 높아진다고 해요. 꿀 아몬드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뇨가 10억에서 20g 정도 되거든요. 세 봉지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2봉지, 3봉지씩 드시면 혈당, 혈압, 체중이 같이 오르면서 결국 신장까지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신장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의 뒷정리를 해주는 기관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짜고 달고 기름진 것을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71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할머니 댁에 오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과자 대신 견과류를 주려고 꿀 아몬드, 초콜릿 캐슈넛 같은 걸 잔뜩 사두셨대요. 손주들 건강 생각해서 과자보다 견과류가 낫겠다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손주들은 한두 개 먹고 안 먹더래요.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 드시게 된 거예요.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몸에 좋은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일 조금씩 드셨대요. 근데 조금씩이 아니었어요. TV 보시면서 한 봉지, 손주 전화 오면 또 한 봉지, 하루에 두세 봉지씩 드시게 되더래요. 1년 후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놀라셨죠.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올라갔을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간식으로 뭐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꿀 아몬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동안 드신 꿀 아몬드의 당뇨를 계산해보니 1년간 설탕 8kg를 간식으로 드신 것과 비슷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손주들 주려고 산 거였는데 건강해지려고 과자 대신 견과류 산 거였는데 이게 설탕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니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견과류가 과자처럼 가공된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 과자로 보셔야 합니다. 차라리 일반 과자를 조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과자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양을 조절하잖아요. 하지만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으니까 양 조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신장에 안 좋은 견과류 4가지였습니다. 캐슈넛, 마카다미아, 튀김 양념 땅콩, 설탕 소금 코팅 견과류.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도와주는 좋은 견과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첫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았죠. 실제로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2017년 미국 UCLA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인지력 즉 기억력,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19%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시니어에게 기억력과 혈관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견과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제가 진료하는 74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호두 2쪽씩 드세요.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요. 왜 호두를 드시기 시작했냐고 물어봤더니 10년 전에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뇌 건강에 좋다는 호두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같은 나이, 어르신들보다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병원 예약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약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시죠.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하시고 전화번호도 여러 개 외우고 계세요. 물론 호두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한 호두 섭취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호두 덕분에 아직도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저는 아직 괜찮거든요. 호두 먹은 보람이 있어요. 다만 호두도 하루에 3쪽에서 4쪽 정도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한 주 만에 들어가도록 드시면 충분합니다. 호두가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둘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견과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7% 덜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인슐린이 급하게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에 소량의 아몬드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과자나 빵을 덜 먹게 되면서 전체적인 혈당,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신데 식사 후에 아몬드 10개씩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 당뇨 진단 받으셨을 때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단 것도 못 먹고 밥도 줄여야 하고 먹는 낙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몬드를 권해드렸어요. 식사 후에 소량의 아몬드를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씹는 맛도 있으니까 먹는 즐거움도 조금은 채울 수 있다고요. 처음엔 약만 먹다가 아몬드를 추가하신 후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화 혈색소 수치도 조금씩 좋아졌고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몬드 먹기 시작하고 나서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아몬드 먹으니까 혈당도 덜 오르고 뭔가 먹는 낙도 생겼어요.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 설탕, 시럽이 붙지 않은 맨 아몬드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운 아몬드도 괜찮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친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기준으로는 다른 견과류와 합쳐서 작은 한 줌 총 25개에서 30개 정도 안에만 들어가도록 그 안에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을 적당히 섞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예쁜 초록색이 특징이죠. 이 초록색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눈 건강에도 좋은 성분이죠. 피스타치오는 칼륨,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로 여러 번 연구가 됐습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8주간 매일 먹은 사람들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함께 내려갔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4.8mHg, 이완기 혈압이 2.7mHg 정도 떨어졌어요. 큰 수치는 아니지만 약 없이 음식만으로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의미가 있죠. 혈압약 하나를 먹는 효과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피스타치오를 비롯한 칼륨 많은 음식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되고 이게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서 심장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피스타치오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신장이 아직 크게 나쁘지 않고 혈압이나 심장 쪽을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소금 안 붙은 피스타치오를 하루에 작은 한 주만 해서 다른 견과류와 섞어 드시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크기가 크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예요. 브라질넛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견과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실제로 셀레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셀레늄이 부족한 상태예요. 토양이 척박해지면서 농작물의 셀레늄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토양에 셀레늄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브라질넛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셀레늄은 모자라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인 성분이기 때문에 브라질넛은 보통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브라질넛 한 알에 하루 권장량의 175%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거든요. 한 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더 먹어야지 하고 한 번에 여러 알 드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셀레늄 과다 섭취하면 탈모, 손톱 변형, 피부 발진, 구토, 피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두두 쪽 플러스 아몬드 몇 알 플러스 피스타치오 조금 플러스 브라질넛 한 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작은 한 줌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장에 좋은 견과류 4가지였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기억하시죠? 이제 아주 중요한 실천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도 몸에 좋은 견과류가 신장에 독이 되는 견과류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황금 규칙 첫 번째.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이다. 튀김, 코팅, 양념, 달달한 시럽, 과자처럼 섞인 믹스넛 이런 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비싸고 포장이 고급스러워도 가공된 순간 건강식이 아니에요. 예쁜 포장에 속지 마세요. 뒤에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당류,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요.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드신다면 가능한 한 소금, 설탕,
향료 안 붙은 생견과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생견과류가 맛없다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고소한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맛은 습관이다. 일주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뀐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견과류로 바꾸시고 나서 오히려 가공 견과류가 느끼하고 짜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황금 규칙 두 번째. 빈속에 한 줌씩 왕창은 금지.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빈속에 견과류만 계속 집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신 견과류로 때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빈속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혈당이 요동치기도 쉽고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시키느라 위와 간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식이 필요할 때 소량의 견과류를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 2시, 3시쯤 출출할 때 호두 몇 쪽 드시는 거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침에 견과류만 드시고 점심때까지 버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침밥을 간단히라도 드시고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세요. 황금 규칙 세 번째. 한 줌의 기준을 몸에 익혀라. 한 줌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르니까요. 한 손으로 편안하게 쥐었을 때 손바닥 안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를 하루 견과류 양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대략 총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됩니다만 호두처럼 큰 건 3쪽에서 4쪽 다른 작은 견과류 몇 알 섞어서 전체가 한 줌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드려요. 이 종이컵에 살짝 담기는 정도가 하루 양이라고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그 양만 덜어서 드시라고 하죠. 중요한 건 매일 작은 한 줌이지 한 번에 3줌이 아니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주일 먹을 걸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많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황금 규칙 네 번째. 견과류를 먹었다면 물도 함께 채워라. 견과류는 기름과 단백질,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걸 처리하는데도 신장과 간이 일을 합니다. 특히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건조식품이라 먹고 나면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도 돕고 신장 부담도 덜어주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옥살산이 결석으로 뭉치는 것도 막아줍니다. 아까 캐슈넛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물을 적게 마시면 결석이 생기기 쉽다고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보통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권장합니다.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예요. 물론 의사에게 하루 물 제한을 따로 처방받으신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 지시에 맞춰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황금 규칙 5번째. 매일 같은 것만 먹지 말고 섞어서 먹어라. 마지막으로 호두만, 아몬드만, 캐슈넛만, 마카다미아만 이렇게 한 종류만 몰아드시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호두 플러스 아몬드, 화요일 호두 플러스 피스타치오, 수요일 아몬드 플러스 브라질넛 하나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자주 바꿔가며 드시면 특정 성분만 과하게 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이 걱정되거나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캐슈넛, 아몬드 등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꼭 양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양하게 섞어 먹으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믹스 견과류를 직접 만드시라고 권해요. 마트에서 생호두, 생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따로따로 사서 집에서 적당히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시라고요. 그러면 시중에 파는 설탕, 소금 범벅 믹스넛보다 훨씬 건강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자, 황금 규칙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공 견과류는 그냥 간식이다. 둘째, 빈속에 왕창 금지. 셋째, 하루 한 줌만. 넷째, 물 충분히 마시기. 다섯째, 섞어서 먹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일상습관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만 잘 먹는다고 신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양대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혈압은 130에서 80 이하, 공복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약이 필요하면 꼭 드세요. 둘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아까 맛땅콩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트륨은 신장의 적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 라면,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 혈압도 내려가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해요. 넷째, 적당히 운동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에 30분씩 5번 정도요.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결국 신장 건강으로 이어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소변검사로 단백률을 확인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안 좋은 견과류 4가지, 캐슈넛, 마카다미아, 튀김, 양념 땅콩, 설탕, 소금 코팅, 견과류 이건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에 좋은 견과류 4가지,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이건 소량생 또는 가볍게 구운 것으로 하루 한 줌 이내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황금 규칙 5가지, 가공 견과류는 과자, 빈속은 피하고 한 줌만 물 충분히 섞어서 드세요. 일상 습관 5가지, 혈압 혈당 관리, 짠 음식 줄이기, 물 마시기, 운동하기, 정기 검진 받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견과류 살 때 성분표 한 번 더 보고 생 견과류 고르고 한 줌만 먹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이것만 해도 신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손주들하고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읍시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거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처음에 아버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투석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저도 아버지한테 그 말씀 듣고 나서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견과류도 양을 줄이고 생 견과류로 바꿨고요. 물도 더 많이 마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